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사드 10억 불 내라, 또 한미 FTA 협상 재협상을 하든지 폐기를 해버리자 라고 이야기하면서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보수 세력은 보수 세력대로 왜 이때 대선에 불리한 이야기를 트럼프가 하냐 저기냐 이러고 사드 반대를 해온 이 한국의 좌파 세력들은 잘 됐다, 이참에 사드 반대하자, 그리고 갖고 가라, 그리고 미국의 본색이 드러났다, 이런 이야기로 많이 시끄럽습니다. 자, 그러면 트럼프는 왜 이 시기에 이렇게 예민한 부분들을 이야기를 해서 한국을 발칵 뒤집어 내놓은 걸까요? 자, 여러가지 시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부 전문가라는 사람들은 트럼프는 실제로 이미 배치를 미국 부담으로 하기로 한 사드를 가지고 돈을 받아낼 수 있다고 생각하고 저렇게 한 것인가? 안 그러면 한국에 뭐가 마음에 안 들어서 한번 찔러본 것인가? 아니면 한국 대선 이후 들어설 자기 정부에 대해서 일종의 몇 가지 덜미를 잡아놓고 여차하면 경제 안보로 다 땡길 만한 거물을 하나 던진 것인가? 아니면 주한미군 주둔 분담금 인상을 끌어내기 위해서 그러는 거냐? 자, 이런 부분에 여러 가지로 예측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자, 트럼프가 북한과 전쟁을 할 듯이 하다가 느닷없이 그제는 협상도 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도 하고, 또 막상 그 원문을 구해보면 핵동결이라는 말이 별로 없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 원문을 정확하게 해석을 하면요, 미국 국방, 국무, 그리고 국가정보국 수장의 공동 대북 성명 내용에 보면요, 미국은 한반도의 평화적 비핵화와 안정을 추구한다. 우리는 이런 목표를 위해 협상의 문을 항상 열어두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화적 비핵화라고 되어 있지 핵동결이라는 말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자, 그렇게 본다면 이 미국의 발표를 한국에서 한마디로 해석을 하면서 좀 왜곡시킨 부분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제가 미국이 북한과 협상으로는 항상 돌아설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협상의 조건으로 중국이 내걸거나 우리 내부의 대선 주자들조차도 문재인, 안철수 핵동결을 전제로 협상을 찬성을 할 겁니다. 북한과. 그리고 북미 직접 대화도 찬성을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찬성하는 부분을 미국이 마치 말한 것처럼 둘러대는 것은 잘못된 거다. 미국은 북한하고 분명히 협상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요, 이 국무국방 국가정보국장의 공동성명에도 핵동결을 전제로 북한과 협상을 하자고 했다라는데 원문에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평화적 비핵화와 안정을 조건으로 협상을 하겠다. 즉 미국이 협상을 할 거라는 건 제가 누누이 이야기를 했잖아요. 지금 폭격할 듯 해도 폭격 안 하고 중국이 중재해서 협상에 들어간다. 그런데 미국이 실제로 협상을 하다 보면 핵동결을 인정해 줄지 몰라도 미국이 먼저 핵동결이라는 말을 전제로 협상을 하자는 것은 없다라는 겁니다. 핵동결은 쉽게 이야기하자면 북한이 더 이상의 핵을 안 만들고 몇 개 있으면 그대로 묶어놓자라는 부분인데요. 이것은 북한의 핵 보유국 지위를 미국이 인정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자, 너가 핵 가진 거 인정할게. 더 이상 우리로 하여금 날라서 쏠 수 있는 수단을 만들지 말고 ICBM을, 그리고 더 이상 핵을 생산하지 말고 핵실험도 하지 마라. 있는 것만 인정해 줄게. 이 이야기인데 미국의 이 공동성명에는 어디에도 이게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트럼프 발언으로 야단이 나 있는데 현재 이 발언을 우리가 해석을 할 때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가 하는 부분이 우리에게는 매우 중요하겠죠. 자, 그래서 이 트럼프의 발언을
내년에부터 시작될, 우리가 지금 소파 협상을 내년에 2018년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때 대비해서 미리 사드 비용 내라고 했다고 하는 것도 저는 과다한 해석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그때 협상할 걸 미리 검을 던지지는 않습니다. 지금 임박해서 해결할 문제에 대해서 검을 던지는 스타일입니다. 자, 그러면 트럼프가 이거 내라고 하는 것은, 트럼프가 이런 말을 또 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한국이 사드 비용을 내는 것이 적절할 것이라고 한국 측에도 통보했다. 이러니까 국방부가 어디에도 이런 협정 조항이 없고 이걸 공개할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미국은 왜 대통령인 트럼프가 나서서 이런 해프닝을 벌였을까요? 전체적으로는 이번 트럼프의 발언은 한마디로 언론과 이야기를 하다가 적극적으로 나왔거나 아니면 한국에 뭔가 고리를 몇 개 걸어둬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마음에서 나왔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중국을 향해서 환율 조작국, 그리고 중국의 미국에 대한 수출 흑자, 이런 부분으로 덤핑을 때리려고 이렇게 대비하고, 또 북핵 문제에 대해서 중국의 세컨더리 보이콧으로 중국의 은행과 기업들을 묶으려고 하고, 이러면서 중국 보고 북한 문제만 해결하면 나머지는 내가 좀 봐줄게 하면서 중국을 잘한다라고 격려하고 좋은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 달 사이에 180도 중국에 대해서 언급하는 트럼프의 말이 바뀌었습니다. 북한에 대해서 엊그제까지만 하더라도 핵실험하면 바로 때려버리겠다라는 식으로 하던 미국이 이제 비핵화를 언급을 하지만은 협상도 제안을 했습니다. 자, 트럼프의 전략은 항상 상대방에게 한마디로 협상 지위에서 우위에 있으면서 그가 거부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일종의 마피아식 이 딜, 바게인을 하고 하는 스타일입니다. 자, 트럼프가 생각을 안 하겠습니까? 저보고 이 시간 이후에 한미관계가 어떻게 벌어질지 해석을 좀 해달라는 분들이 많았는데요. 트럼프가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 자, 한국의 정권이 반미 성향과 친북 성향이 높은 정권이 될 가능성이 많다. 뭐 실제 그게 아니라고 말씀들 하겠지만은 미국에서는 적어도 그렇게 생각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정권은 시작하자마자부터 아마 당선되면 우리한테 좀 불편하게 나올 것이고 중국하고 북한에 유리하게 나갈 것이다. 그러면 우리가 이 사람들을 달래서 얼려서 빌어서 끌고 간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렇다면 우리가 쓸 수 있는 카드는 이들에게 안보와 경제 부분에서 상당히 코너로 몰 수 있는 거물을 던져놓고 이 거물을 가지고 아예 그냥 거물 속에 갇혔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거물을 찢어버리고 붙어볼라 하면 그때는 세게 붙는다. 우리가 협상에서 한 번도 후퇴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지금 트럼프는 그렇습니다. 지금 트럼프 진 100일 동안 협상에서 후퇴하는 거 봤습니까? 자, 만약에 붙어보겠다면 한국의 새 정권을 본보기로 한번 손을 보겠다. 그러지 않고 약간 꼬리를 낮추면서 여태까지와 다른 행보를 하면서 협상을 타진한다면 그때 협상 테이블에 사드 10억 불 그리고 FTA 재협상 내지 폐기 등을 올려놓고 너네 하기에 따라서 이것도 치워 주겠다라고 할 겁니다. 그럼 하기에 따라서는 뭐겠습니까? 지금 미국이 갖고 있는 북핵 미사일 폐기에 대한 프로세스에 한국이 전폭적으로 협조하는 거고요. 전통적인 한미관계를 존중하면서 지금 한미 통상 문제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겁니다. 제가 어제도 이야기했지만 일본은 아예 트럼프 취임하자마자부터 기업들을 모아서 숙고한 다음에 기업들이 내놓는 선물을 먼저 트럼프한테 던져줬습니다. 트럼프는 원래 스타일이
믿거나 말거나 상대방이 두려움을 느낄 최고 수준을 질러놓고 그 다음에 깎아주는 스타일입니다. 그러니까 협상을 할 때 100원짜리를 1000원 정도 불러놓고 나중에 130원까지 깎아주는 그런 스타일입니다. 그러면 미국의 입장에서는 이제 사드가 한국에 다 들어왔으니 이제 성주에 올라갔으니 우리도 질러보겠다. 이렇게 해서 질른 겁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이 미국의 입장에서는 이제 다 올려놨으니 이제 한번 질러서 괴롭혀 주겠다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미국이 이렇게 치사하게 할 수 있냐라는 것은 옛날의 이야기예요. 우리가 미국하고 우방이니 뭐니 하면서 우방끼리 그러는 게 아니다. 내지 뭐 미국이 정말로 치졸하다. 내지 미국이 한국한테 이런 행동을 한다면 우리는 그냥 있지 않겠다. 뭐 이게 혁명이냐. 이런 이야기 시대는 이제 끝났다는 겁니다. 그건 부시나 오바마나 힐러리한테 해야 되는 이야기고 트럼프는 체면이 없는 사람입니다. 흔히 부자고 센 집은 체면 때문에 할 일을 안 한다라고 생각하지만은 트럼프한테는 내가 미국의 이익을 위해서 체면을 고려할 것은 하나도 없다라는 생각입니다. 내선 때 안 봤습니까? 여자들을 놓고 온갖 음담 패설을 다 하고도 그 문제를 지적하니까 나는 말로만 했지 힐러리 너그 남편은 행동에 옮기지 않냐고 이야기하면서 빠져나간 사람입니다. 그래서 트럼프는 한국이 미국에 어떻게 하는지를 한번 객관적으로 당신들이 생각을 해보고 너들이 내 말이 심한가 안 심한가 지적을 해라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트럼프는 지금 한국 대선에 당연히 미국이 갖다 놓겠다고 통보하면 그냥 알아서 갖다 놓게끔 되어 있는 땅은 우리가 제공해야 될 서로 협정의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가지고 국민투표에 붙이니 이걸 가지고 국회 표결을 해야 되니 또 들어오니 못 들어오니 하면서 몇 년을 애를 먹였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이 사실을 공개하는 2016년 2월 이전에도 그 전에 3년 동안 이 문제를 논의해왔는데 논의한 바도 없다고 뻥을 치고 거짓말을 해왔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박근혜 대통령이 무슨 안보를 하나를 잘했어요? 중국 눈치를 보면서 3년을 더 끌어왔습니다. 미국이 이거 언제부터 지적했는지 한번 물어보세요. 2013년 박근혜 정부 들어서면서부터 북한이 ICBM 이렇게 발사와 핵실험을 2012년에 하면서 이걸 갖다 놓아야 되겠다고 한국에 바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보수 정권이라는 한국 정부에서 중국 위주로 기울게 되면서 이 문제로 3년을 애를 미기고 4년 차에 공론화된 겁니다. 자, 그런 미국의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 이것들은 법도 없고 서로 합의도 없고 은혜도 모르고 한마디로 휴전선에서 전쟁 위기까지 가서 우리가 개입을 해서 장비 풀고 병력 풀어서 겁을 주어서 판문점 합의까지 하게 해줬더니만 곧바로 천안문 광장에 올라가 버려? 자, 미국이 한국을 생각하는 마음이 어떤가를 생각해 보세요. 그럼 서로 안 맞으면요 끝내자. 좌파들 빨갱이들 하는 대로 끝내자. 끝내요. 저는 국민투표에 붙여가지고 주한미군 철수하라는 거 국민투표 한번 붙여서 끝내버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철수하자라고 결론 나면요 비용이 들더라도 놔두자. 옛날처럼 공짜로는 못 있는다. 비용이 올라가면 올려주면서도 데리고 있자라고 팩하든가 안 그러면 한 표라도 철수시켜라가 많다면 철수했어요. 한마디로 그 잘난 진보라고 하는 사람들의 뜻대로 어떤 결과가 오는지를 감수했으면 좋겠습니다. 문재인 후보요 비겁하지 않다면 주한미군 철수 국민투표 붙이겠다고 한번 이야기를 해주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요 미국이 아무리 요즘 재정적으로 어려워도 사드 한 개 갖고 한국에 돈 뜯어낼 만큼 궁색하지는 않습니다. 그럼 뭐 때문에 이랬을까요? 앞으로 미국 중심의 동맹구도 즉 북핵을 폐기하고 중국도 견제하고 그 다음에
한미일 안보 구도를 만드는데 협조하겠다 하는 이야기를 할 건가 안 할 건가를 분명하게 하라고 하는 겁니다. 문재인 되면 전시작전권 이양한다면 미국 입장에서 한번 보세요. 전시작전권을 한국에 넘겨줘 버리면 앞으로 한반도에 전쟁이 나면 한국군이 하라는 대로 미국군이 따라서 지시받고 해야 될 건데 주요 전력은 미국이 다 가지고 있는데 비행기 뜰까 말까부터 폭격할까 말까부터 다 지시를 받아야 되는데 그렇게 됐을 때 미군이 그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럴 바에야 우리는 일본어를 빼서 주로 공군 해군 전력으로 우리가 알아서 너네 도와줄 필요가 있다면 공습하고 하겠지. 한국군 지휘받고는 못한다 하지 않겠습니까? 전 세계의 미군이 다른 나라 군의 지휘를 받으면서 하는 거 봤습니까? 그래서 그 꼴 못 본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 사드 한 개만 갖고 건물을 치는 게 아니라 이 사람 건물은 여러 개 치기로 유명하지 않습니까? 자, 중국에 건물 쳐서 시진핑이 굴복시키고 지금 북한도 조용하게 만들었습니다. 이제 한국이라는 거예요. 일본은 봐줄게. 처음부터 너네들은 우리한테 잘 하겠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한국한테 지금 건물 던진 순서입니다. 그래서 FTA를 들고 나오지 않았습니까? 한미 FTA요. 우리가 한미 FTA를 체결할 때 한국의 좌파 빨갱이들 다 나서서 한미 FTA 하면 한국 농업 다 죽고 한국의 피해 다 본다고 그렇게 반대를 하다가 사람까지 한 명 죽었지 않습니까? 데모하다가요. 그래 난리 났잖아요. FTA 협상장인 저기 남산의 하얏트 호텔 주변에 데모대가 남산에 올라가고 말을 못할 정도로 난리였지요. 근데 한국에 주로 피해를 입히는 한중 FTA는 데모대 한 번 없이 협상이 끝났고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한국의 서민들, 약자들에게는 한중 FTA가 한미 FTA보다 훨씬 더 손해를 입히고 있고 한미 FTA로 인한 한국의 피해는 현재 조그맣고 한국의 이익은 엄청납니다. 자, 그런데 트럼프가 한국과의 교역에서 무역 적자가 너무 커졌기 때문에 끔찍한 한미 FTA를 재협상하거나 종료하자라고 내세웠어요. 자, 중국에 뭐라 했습니까? 중국의 환율 조작국 지정이나 중국이 미국에서 무역 흑자를 얻는 것이 엄청나다. 이거 그냥 안 둔다. 중국하고 무역을 안 하더라도 끝을 보고 손을 보겠다고 했던 트럼프가 북핵 문제 해결하라니까 그거 안 묻겠다 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앞으로 한미 FTA 재협상이나 개정에 대해서 폐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다음 정권의 한미의 군사 안보적 측면 때문에 경제 문제인 한미 FTA를 걸은 겁니다. 제가 이거 몇 번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한미 FTA만 그렇습니까? 반덤핑 관세, 세이프가드 등 차례대로 다 걸고 있어요. 오늘 대표적으로 한미 FTA 폐기라는 말을 했을 뿐이지요. 겁먹으라고 일부러 폐기라는 용어를 썼을 겁니다. 자, 미국이 나프타나 TPP를 안 하겠다 했지만은 지금 안 한다는 게 아니라 미국에 유리하게 이 협정을 고치겠다라는 의지를 또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트럼프 말은요. 미국 대통령이 뻥을 저렇게 함부로 치나라고 말할 필요가 없네요. 원래 그런 사람입니다. 자, 그래서 한국을 상대로 이제 한국 차례가 온 거예요. 대선 끝나면 이제 곧바로 너하고 이야기 좀 해보자. 지금까지 이야기할 사람이 쫓겨나가지고 감옥 갔으니 누구하고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바지 사장하고 이야기한다고 협상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황교안이는 상대를 안 하고 형식상으로 그냥 이렇게 하고 빨리 상대할 놈 이제 뭐 내일 모레 나올 때 돼서 그러면 몇 개 좀 짚어놓을게 하고 부담을 왕창 던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이런 이야기가 나오기 전에 제가 뭐라 했습니까? 대통령 당선되면 한 달간 입조심이다. 자, 지금 저는 이런 이게 거물이 나올 줄 알았어요. 그러면 이 거물을 갖고 좌파들 뭐 종북들 말대로 사드 국민투표 붙이겠다. 뭐 사드 들고 나가라. 미국에 하는 대로 끌려가지 않겠다. 노다. 한미 FTA 재협상 뭐 너가 마음대로냐. 폐기하려면 해봐라. 이제 요렇게 떠들어대다가는 그거는 트럼프가 던진 거물에 점점 쫄려드는 겁니다. 입을 딱 닥치고 한 달 동안 저거 와 조용하노 할 만큼 니 이리 좀 와서 이야기하자고 할 때까지 말을 안 해야 됩니다.
그러고 이 각자를 어떤 부분을 미국이 원하는가를 보고 우리가 얼마만큼 들어줄 거냐. 자, 협상에서는요, 100을 원하면 우리가 50만 들어주면 이기는 거죠. 그러지 않습니까? 협상할 필요도 없다 하면 안 하고 가라 그러면 됩니다. 그러면 한국이 죽으니까요. 한국이 지금 미국의 안보 그물에서 벗어나고 미국과의 지금 한미 FTA 같은 부분이 폐기되었을 때 한국이 겪게 될 일을 생각을 해 보십시오. 중국의 사드 경제 보복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미국한테 줄 거는 주고 받을 거는 받겠다라는 거고, 본질적으로 원하는 게 사드 돈 받아내는 거냐, 아니면 한국의 정권이 미국하고 서로 코드를 맞추는 거냐, 또 전시작전권 이양이니 뭐니 이런 소리를 계속 할 거냐. 여기에서요, 저 사람이 말은 이걸로 던졌지만 원하는 거는 여기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맞으면요, 그리고 적당히 저쪽에 또 체면도 세워주고 저거 나라 국민들 앞에 체면도 세워주면 아베처럼 이 이야기는 그냥 없었던 게 되는 겁니다. 사드, 그건 뭐 처음부터 공짜로 주기로 한 거니까 괜히 한번 던져봐서 하고 끝날 거고요. 한미 FTA 폐기? 그럼 폐기하지 말고 글자 한 몇 개만 우리 쪽에 좀 불리한 거 고치자. 그걸로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트럼프 발언의 진위를 갖다가 파악을 하고 그 부분을 가지고 진위가 어느 쪽에 있는가를 보고 그걸 해결하려고 노력을 해야지, 트럼프가 던져놓은 걸 보고 그걸 갖고 악다구니를 쓰고 시끄럽게 하고 그 다음에 국민 지지하는 국민들을 상대로 싸우자 미국 이제 이렇게 가다가는 진짜 안보 경제 다 뭉개지면서 새로 출범한 정부가 1년 만에 촛불로 쫓겨나오는 수가 생긴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요, 어떤 길을 택할 건지 대선 후보들 입 조심해서 하십시오. 심상정이처럼 이야기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